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라라며 파일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판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녹취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30분 분량 사건 녹취 원본 파일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녹취를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경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주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내가 변론 노티스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물론 이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일부입니다. 이 대표는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위증교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검찰은 유죄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과 이 대표의 판단 함께 보시죠. 검찰, 인지하라, 학습하라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가 다름없다. 기억이 안 난 사람에게 자꾸 기억을 강요하는 것이 위증교사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들었던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국회의원 지내셨던 인물들도 모셨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다 모였습니다.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각각의 의견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4년 5개월 판사 경력이 빛나는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녹취록도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무식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위증교사입니까 이거? 왜냐면은 일단 보세요. 제가 이제 판사 생활했던 경험을 돌려봤을 때 내일이 증심을 해요. 피고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피고인. 피고인이 간 크게 증인에게 전화를 해? 그거는 굉장히 정말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첫 번째 그게 감점 요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나온 그 녹취록만 보더라도 변론 요지서를 왜 보내줘요? 변론 요지서의 유죄 취지의 변론 요지서겠어요? 무죄 취지의 변론 요지서죠.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개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거고 또 박정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 거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거 이걸 보고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내부의 그 얘기는 그 문자 밑에 얘기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억을 살려보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라. 이런 취지로밖에 저는 도저히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증교사지 뭐가 위증교사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한 걸로 벌금 150만 원 확정을 받았어요. 그 판결을 받아낸 게 제가 2021년 국감에서 받아낸 그 판결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 따르면 이거는 당연히 검사 사칭한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이게 어째 사칭한 게 없고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이런 상반되는 도대체 이 진술을 왜 그 피고인의 그 위증하신 증인으로 나가신 분이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것을 보면 아주 짧은 제가 녹취록을 봤습니다만 당연히 이거는 100% 유죄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다.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 기록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피고인이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출처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저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건, 뭐 대장동 관련한 사건에서 재판 기록 공개했다가 이제 그것을 전달한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 기록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그 재판 이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인이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피고인이 결국 저는 이게 재판에 제출된 그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이런 증거를 본인이 어떻게 이걸 추천을 어떻게 지금 취득을 해서 여기에 올렸는지 저는 이것을 취득하게 된 경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걸 자기도 녹취를 해놨다가 자기가 녹음을 해놨다가 이제서야 올렸다고 보이진 않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SNS에 올린 이 녹취록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진 교사가 아니다. 이 대표는 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네.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봐라. 이거 자체가 암시를 하는 거죠. 이 좋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표현은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것을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죄가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시그널이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왜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단독 사건이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은 아닌데 이 정도면 국민 참여 재판을 정말 받아봐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수현 의원.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함에 있어서 그 전체의 녹취를 다 들어보고 지금 이야기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이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악마적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은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을 살려 이야기해달라. 이거를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박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공개했다는 저 부분을 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석의 영역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국민 여론 재판이 이미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런 측면에서 전주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제출한 저 자료의 녹취록을 박정훈 의원은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를 합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실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무려 12번이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리한 내용만 검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본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녹취록 전체를 잘 들어보면 이것이 검찰이 얼마나 검찰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편집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그런 것이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불리한 것이 다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선택적인 악마적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께 직접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두 분의 다른 입장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짜깁기 하고 있다라고 이 대표가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 하지만 판사는 전체 녹취록을 다 들었으니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짜깁기든 아니든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